자, 지구와 생명체를 이루는 원소를 생성해서 이제 태양계가 형성되면서 어떤 원소들이 태양이 형성되고 어떤 원소들이 이제 우주로 방출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계 형성까지 봤었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굉장히 많고 새로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암기 지식형 파트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정리 이런 게 있었구나 정도 그리고 용어 정리만 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시험 때 돼서 본격적으로 외우시면 될 텐데 오늘 보면은 지난주보다는 조금 쉽게 느껴질 거예요. 지난주 굉장히 어렵고 머리 복잡했잖아요. 양도 되게 많이 나가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 또 이런 게 있었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별의 탄생 과정을 보시면요. 일단은 성운이 형성돼 가스 구름이 모여서 수소, 헬륨 같은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가스 구름을 형성해. 그 다음에 가스 구름들이 조금씩 수축하면서 밀도가 커지니까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만드는 게 이제 성운이고요. 성운이 이제 커지면은 성운이라는 것 자체도 이름 자체가 별을 만드는 가스 구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스 구름, 그 다음에 성운. 이제 성운이 형성되면 밀도가 커지니까 점점 가운데로 수축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원시 별이 생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별이 생성되는데 계속해서 중력은 수축하고 수축하면서 온도는 계속해서 초고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초고온, 초고압이 되면서 이제 정말로 쫙 짜지는 거죠. 기체 성분들이 짜져가지고 그래서 별이 되는 거예요. 별이 탄생하고요. 이때 별을 우리가 이제 주계열성이라고 하죠. 그치? 그래서 주계열성이라는 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면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별의 일생의 대부분을 사는 것 그리고 별의 일생을 대부분을 살면서 별의 광도와 크기를 일정히 유지하는 걸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특징 잘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질량이 같은 별과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되는 별의 일생이 조금 다르다 그랬죠. 그래서 주계열성 이유를 한번 적어보면요. 주계열성. 그래서 태양 같은 애들은 이제 수소핵융 반응을 다 끝낸 다음에는 이제 커진다 그랬죠. 붉게 커지고 온도가 낮기 때문에 적색 거성이 되고요. 이제 태양 정도 되는 애들이고 태양의 한 10배 정도 되는 애들. 이런 애들은 굉장히 큰 애들이기 때문에 적색 거성보다도 더 큰 애들. 그래서 초저성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색 거성은 이제 수명을 다하게 되면서 얘들은 바깥쪽 부분은 이제 행성상 성운이 되고요. 그 다음에 행성상 그러니까 바깥쪽 가장자리 부분은 행성 모양의 성운으로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중심에 있는 부분들은 계속해서 수축을 하기 때문에 백색의 왜소한 별이 되죠. 백색 외성이 되고요. 초고성은 이제 에너지가 큰 애이기 때문에 질량이 크니까 터질 때 에너지도 크잖아. 그래서 얘는 초신성 폭발을 해요. 밝게 빛나면서 환하게 밝게 빛나면서 펑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애들은 중성자별이 되고요. 어떤 애들은 이제 블랙홀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질량이 어느 정도 큰 애들은 중성자별이 되고 질량이 더 큰 애들은 이제 수축을 하다가 이제 마이너스 값으로 공간의 마이너스 값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빛을 삼키는 블랙홀까지도 갈 수 있다고 정리했었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계열성 이후에 태양의 질량을 가진 애들의 일생 그다음에 태양보다 큰 질량을 가진 애들의 일생을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적색 거성에서는 어느 원소까지? 탄소까지. 그 다음에 초거성부터는 탄소 이후에 철까지. 그치? 탄소부터 철까지. 얘는 탄소까지. 원소를 만들고 터지면서 행성상 성운이 되면서 바깥쪽으로 원소들을 뿌렸다 했죠. 뿌리면서 이제 우리 우주상에 수소, 헬륨부터 해가지고 탄소까지 많이 많아진 이유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탄소 이후에 무거운 원소들은 철까지 초고성이 만들고 초신성 폭발할 때 철 이후에 뭐 구리라든지 금은, 구리, 납, 우라늄 이런 애들 무거운 애들은 자 초고성까지는 철까지 만들고요. 철 이후에 초신성 폭발을 하면서 이제 서로 간에 고온 고압이기 때문에 다시 융합하는 과정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리, 금, 은, 납, 우라늄 같은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은 이때 초신성 폭발 때 만들어진다고 했죠. 이 과정. 오케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어 정리만 잘 해놓으세요. 주계열성이 뭔지, 그 다음에 적색거성과 초고성으로 어떻게 나누는 건지, 그 다음에 경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만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책에다가 표시를 하든지 아니면 메모를 잘 해놔서 적색거성은 탄소까지, 그 다음에 초고성은 이제 철까지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57페이지에 이제 주계열성 이후의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을 다시 보시면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 가운데 중심에서 마무리가 됐어. 그러면은 이제 헬륨으로 전환이 되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져. 그리고 헬륨 중심에서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이루어지고 바깥쪽에 있는 수소층이 가열되면서 점점 바깥으로 커진다고 그랬죠. 여기 이제 적색 거성이라고 했었고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가운데서는 이제 탄소 핵융합 반응까지 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행성이 폭발 단계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58페이지 같은 경우는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 같은 경우는 다시 정리하면 주계열성이 평생을 대부분 이렇게 살고, 그 다음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초고성 폭발을 한다고 그랬죠. 초고성이 된 다음에 초고성이 되는 과정에서 철까지 만들고 이제 모든 에너지 핵융합 반응 끝냈어. 그러면 이제 폭발하겠죠. 초신성 폭발을 하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일생을 마감한다. 마감하는 건 아니죠. 어쨌든. 그래서 초거성에서는 철까지 원소가 생성되고요. 점점 팽창하는 이 별을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이런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탄소를 거쳐서 그 다음에 탄소, 질소, 산소가 한 영역, 그 다음에 네온, 마그네슘, 그 다음에 규소황, 그 다음에 철까지. 그리고 초신성 폭발 이후에는 철보다 무거운 구리, 금, 은, 우라늄, 납 등의 원소가 생성되고요. 중성자별, 블랙홀 정리됐죠? 그리고 뭐 이제 오른쪽에 원소의 순환 같은 경우는요. 별이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한 다음에 터졌어. 그 다음에 원소를 우주로도 흩뿌리잖아. 뿌린 다음에는 그 뿌렸던 여러 가지 원소들이 합쳐져서 다시 수소와 헬륨이 재료 원료가 돼가지고 새로운 가스 그룹을 만들고, 이 가스 그룹들이 수억 년이 지나면 또 성운이 되고, 성운이 다시 또 원시별, 별, 그 다음에 주계열성 이런 식으로 다시 또 순환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서 원소를 계속해서 우주상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더 이상 만들지는 않지. 오케이? 네, 거기까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빅뱅 이론을 조금만 다시 돌려서 가면요. 빅뱅 이론 같은 경우는요. 한 번 만들어졌던 빅뱅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만들어졌던 원소들이 더 이상 생성되지 않고, 그때 만들어졌던 원료들이 원소들로 지금 계속해서 뭔가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만약에 폭발하면 또 새로운 원소들이 생기는 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빅뱅이라는 거는 질량값이 감소하는, 질량이 일정하다. 그치? 질가하는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빅뱅이라는 것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빅뱅 이후의 우주는요. 질량은 동일하고요. 새로운 원소들은 더 이상 생기지 않는 거니까. 질량은 동일하고 일정하고, 부피는 우주가 계속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피는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빅뱅 우주론에서의 밀도값을 감소한다고 정의를 하는 거였지, 그지?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빅뱅 우주론의 이제 증거가 되는 게 우주 복사가 됐었고, 약 3켈빈 정도의 에너지를 가진 파장이 매우 긴 전파를 우리가 관측을 해가지고 펜지어스와 윌슨 같은 과학자들이 빅뱅 우주론을 뒷받침하게 되었다까지 우리 배웠었고요. 태양계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초신성 폭발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스 구름들이 뭉치죠. 이제 그래서 그게 원료가 돼가지고 이제 가스 구름들 주변에서 이제 곳곳에서 성운을 형성할 거야. 이 성운들이 수축하면서 태양계의 성운을 형성하고요. 가운데 부분들이 이제 뭉쳐서 구 모양으로 뱅글뱅글 돌게 되고, 방향은 반시계 방향이었어.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가운데 방향은 공으로 뭉쳐서 뱅글뱅글 돌고요. 주변부는 이제 얇게 원반문을 형성하면서 돌고 있었죠. 그래서 UFO 같은 모양으로 가운데가 볼록하고 주변부는 납작한 원반 모양으로 이제 반시계 모양으로 회전을 한다. 그렇지? 회전을 하다가 가운데 보면 태양이 형성되고요. 그 과정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중심 수축이 이루어진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초고온으로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한다고 했지. 그래서 원시 태양과 미행 성체를 형성하고요. 원시 태양은 이제 태양이 되는 거고, 미행 성체들은요
계속해서 티끌이나 암석파들이 계속해서 부딪히잖아. 부딪히면서 커져가죠. 그래서 미행성체들이 원시 행성이 되고 수금지하고 도천해 같은 행성들이 되었다라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태양이 형성되면서 태양 강력한 태양풍이 불어가지고요. 태양 주변에 있던 수소와 헬륨들을 멀리 내보냈다고 그랬죠. 그리고 바깥쪽에서 지구를 경계로 지구 안쪽에서는 이제 태양의 열기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온도가 너무 뜨겁다 보니까 수증기 형태로 물이 존재하는 거고 지구를 중심으로 했을 때는 지구에는 물이 존재하는 거고 지구 바깥으로는 이제 수증기가 얼음의 형태로 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증기가 얼음 형태로 핵이 되고 주변에서 수소와 헬륨 같은 것들이 달라붙어가지고 목성형 행성이 됐기 때문에 목성형 행성들은 수소, 헬륨, 메테인으로 돼 있어서 가볍고 그래서 부피는 굉장히 크지만 상대적으로 질량이 작으니까 밀도가 작은 거죠. 지구형 행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철, 니켈 같은 무거운 원소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단단한 암석형이고 따라서 질량도 기본적으로 작고 크기도 작지만 밀도값은 크다고 했죠.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었어요. 그래서 지구형과 목성형 행성의 원료가 되는 원소가 다르기 때문에 밀도가 다르게 되고 지구형은 단단한 암석형 지각, 그 다음에 목성형 행성은 가벼운 기체형 행성이 됐었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었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62페이지 원시 지구의 형성을 볼 건데요. 앞에 봤던 우리 태양계 형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냥 심플하고 이렇구나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림으로 봐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가 원시 행성이 되기 전에 미행성체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미행성체라는 게 여러 가지 충돌을 하면서 점점 커져서 원시 행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미행성체라고 그래가지고 일종의 달 혹은 소행성 같은 것들이 작은 그냥 울퉁불퉁한 행성 덩어리가 있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행성 덩어리. 그게 거기에 계속해서 이제 운석도 들어받고 주변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니까 이제 커지겠죠. 그래서 미행성체가 충돌해서 점점점 원시 행성, 이제 지구니까 원시 지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는 미행성체의 충돌부터 시작을 하고요. 계속해서 이제 운석이 계속해서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온이 형성이 되겠죠. 굉장히 마찰력이 크니까 초고온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지금 암석들이 녹아있는 형태, 그래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이제 대기들이 잡히기 시작하니까 공기들이 중력에서 잡히기 시작하면서 대기가 형성될 거 아니에요. 주로 이때는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뭐 메테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온실 기체들이잖아. 그러니까 온실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원시 대기의 온실 효과가 되는데 거기다 밑줄에 놓으세요. 마그마 바다의 형성의 원인 충돌에 의한 그러니까 운석의 충돌에 의한 열 에너지와 원시 대기에서의 온실 효과 때문에 이제 지표 부분이 완전히 녹아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되었다 되는데요. 이 온실 효과에 대한 기체는요, 일반적으로 수증기,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뭐 메테인 같은 기체들 때문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진화적으로 이제 지구가 형성된 다음에 식물들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식물들이 광합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는 낮아지고 산소 농도는 높아지겠죠. 그래서 현재 지구가 된 건데 어쨌건 첫 번째 미행성체의 충돌, 두 번째는 마그마 바다 형성, 세 번째는요. 이제 마그마 바다가 형성됐었는데 계속해서 중력 수축이라는 걸 한다고 그랬잖아요. 행성들은. 그래서 안쪽 중심부에서는 계속해서 수축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쥐어 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체 성분들이 쥐어 짜지니까 어떻게 되겠니? 점점 고체화 되겠지. 그래서 가운데 중심 부분은요 핵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 부분은 멘틀이 되고 멘틀 위쪽 부분은 이제 식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핵과 멘틀의 분리라고 밑줄에 놓으시면 되겠고요. 이제 철과 니켈 같은 것들은요 액체 상태에서 지구가 점점 무거우니까 철과 니켈은 무거우니까 안쪽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철과 니켈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지구 중심부로 가라앉고 핵을 형성한다. 그래서 핵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잘 아시겠지만 지구 핵의 주 원료는 철과 니켈이다. 그리고 규소와 산소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이제 위를 떠오르면서 멘틀 위쪽을 형성하겠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중력 수축에 의해 중심부 밀도는 높아지고요. 이제 네 번째 원시 지각의 형성이 되겠고요. 이제 미행성체들이 계속해서 충돌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정화되겠죠. 뭐 부딪힐 만큼 다 부딪히고 주변이 이제 깨끗해지고 어느 정도 정돈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운석도 어느 정도 이제 감소가 되겠고요. 또 이제 점점 식어지겠지. 충돌 에너지가 적어지니까 점점 이제 우주 온도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대기가 식어가겠죠. 그래서 지표면이 냉각되면서 원시 지각 형성. 그리고 이제 대기가 식었죠. 지각이 식었죠. 그 다음에 식으니까 대기도 식으면서 이제 수증기가 이제 물로 바뀌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죠. 그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서 지각에서 움푹 파였던 지각을 중심으로 이제 바다가 형성이 되겠지. 그래서 원시 바다 형성. 그리고 이제 바다가 형성되니까요, 물이 생기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성분들, 탄소 성분과 그리고 물 이런 것들이 합쳐져가지고 원시 생명체가 형성이 되고요. 원시 생명체가 처음 생긴 다음에 이제 광합성이라는 생명체가 나타나게 되고 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 이런 애들이 이제 최초의 광합성 생물이 돼요. 이런 애들이 광합성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뱉으면서 대기 중에 산소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그 산소에 의해서 뭐가 생성되냐면 오존층이 형성되죠. 오존층이 형성되면 장점이 뭐냐?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이라든지 자외선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그러니까 이제 바다에서 살던 생물들이 육지로 드디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그게 이제 지구의 이제 생명체가 탄생까지 이어지는 내용이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미행성체 충돌, 그러니까 굉장히 열 에너지가 뜨겁지. 그러니까 마그마 바다에 형성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원소는 밑으로 내려가고 규소, 산소 같은 가벼운 원소들은 떠. 그래서 핵과 멘틀이 분리되고요. 핵에서는 이제 가운데 부분은 더 수축해서 고체 상태의 내핵이 되는 거고, 바깥쪽에는 이제 액체 상태의 외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외핵이 되는 이유는 고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다 녹아 있는 거고요. 중심부는 고온인데 더 고압까지 작용되니까 더 쥐어 짜지는 거죠. 그래서 고체. 그래서 고체, 액체, 그 다음에 멘틀은 이제 고체 상태인데 용융 상태라고 하잖아요. 녹아 있는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지각이 형성되고, 지각이 식어서 대기가 식으면서 비가 내려요. 그러면 원시 바다가 형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초 생명체가 탄생하게 되었다. 정리할 수 있겠죠? 아무래도 태양계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요 위에 있는 그림 정도만 기억하시면 충분히 시험 대비하는 데 크게 문제 없고요. 오른쪽에 이제 63페이지에 지구 대기 성분의 변화인데 요것만 한번 그냥 심화적으로 한번 보시면요. 처음에 이산화탄소, 자, 이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는요, 해저에 침전되어 이제 석회암을 형성하겠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대기에 이산화탄소 같은 성분들이 많았잖아. 그지? 근데 비가 오고 식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바다로 침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바닷물과 만나서 탄산염을 형성하죠. 이 탄산염들이 석회암이 되는 거예요. 석회암 성분이 암석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조개라든지 그리고 산호 이런 애들이 이제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탄산염을 성분으로 해가지고 껍질이라든지 산호를 구성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 하고 생물의 이산화탄소가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원시 바다가 형성되는 이유는요, 해제 침전에 대해서 석회암을 형성할 때 거기다 붙여 놓으시고,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요, 이산화탄소가 처음에 0에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 40억 년이 지나면서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질소 같은 경우는요, 원래 잘 아시겠지만 질소는 반응하지 않잖아. 반응성이 적어. 그래서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갑자기 이제 산소가 한 20억 년이 지나가지고요, 갑자기 어떤 기체가 갑자기 증가하기 시작한 거야. 이게 산소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감소하고 산소가 증가하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당연히 산소인데 왜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20몇억 년 전부터 25억 년 전부터 대기에 광합성하는 생명체가 출현하면서 대기에 산소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제 현재 40억 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대기에 누적돼 있는 거죠. 그래서 대기에 지금 21%까지 산소가 많아진 거야. 알겠죠? 그리고 질소가 70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는 이유도요, 당연히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어디에 고정되지 않고 계속해서 기체 성분으로 남아 있는 거고, 이산화탄소는 줄었고 수증기는 물이 돼 있고. 그렇죠? 여기 지금 남아 있진 않지만요, 수증기도 표시할 수 있어요. 그래프에 굉장히 대기에 수증기가 많았다가 지금 감소한 거예요. 왜? 비가 내려서 물로 바뀌었으니까 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그 이후에는 태양 에너지에서 다 날아가거나 했기 때문에 대기 중에 지금 수증기가 거의 없죠. 이제는 0.01% 정도밖에 안 되잖아. 참고해 주세요. 대기 초창기 대기에는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많았는데 점점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고정이 되고, 그다음에 수증기는 물로 내려서 비가 내려서 물로 전환이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구와 생명체의 구성 원소를 보시면요, 우주의 구성 원소와 지구의 구성 원소와 사람의 구성 원소가 다 달라요.
자, 우주의 구성원소는 잘 아시겠지만 수소와 헬륨이 대부분이고요. 74, 24니까 98%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지구의 구성 원소는요, 수소, 헬륨이 아니라 이제 철, 니켈이 지각을 성분을 우리고 있잖아요, 그지? 기본적으로 지구는 철과 니켈, 그 다음에 산소, 규소가 많아. 참고해 주시고요. 지구는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예요. 지각은요, 우리 땅을 이루고 있는 지각은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규소예요.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요, 지구는 철이 35%, 산소는 30%죠.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고 우리 다음 단원, 그러니까 오늘 아니고 그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요. 지각을 구성하는 건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규소예요. 참고해 주시고, 사람 같은 경우는요, 산소가 기본이고 그 다음에 탄소가 되겠죠. 우리 몸에서 산소가 많은 것들은요, 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H2에 산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단백질부터 해서 탄수화물, 지방 이런 것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탄소 성분이죠. 탄소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과 생명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생명체들은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탄소다. 산소가 무려 65%고요. 탄소가 한 20% 정도 되니까 참고하세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할 건데요. 지구의 구성 원소 옆에다가 이렇게 써 놓으세요. 지구는요, 기본이 그래서 규소와 산소가 만나서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규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소와 규소가 만나서 이거를 규산염이라고 해요. 규산염 광물을 형성해요. 우리 중학교 1학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석장, 석영, 장석, 뭐 감람석, 각성석 이런 것들이 있었지. 그다음에 현무암 이런 것들 전부 다 규산염 광물에 속해요. 그래서 얘네가 전부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거고, 규산염 삼연체로 되어 있는데 요거 지각할 때 배울 거예요. 그리고요, 생물의 구성 요소는요, 산소와 탄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탄소의 성질 잘 알죠? 탄소는 14조 원소라서 활이 4개가 있어. 그지? 결합력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탄소와 탄소의 여러 가지 뭐 산소, 질소, 뭐 황, 인 이런 것들이 붙은 걸 탄소 화합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생명체의 기본 단위는 탄소 화합물이에요. 생명체를 구성하게 되고요. 규산염 광물은 당연히 산소가 많고 그 다음에 규소니까 합쳐져서 규산염이라는 걸 형성하거든요. 그래서 지각의 구성 성분은 규산염 광물이에요. 그렇죠? 지구가 아니라 지각으로 바꾸죠. 지각. 땅이에요, 땅. 그리고 지구는 철과 산소고. 그래서 지구의 내핵과 외핵은 잘 아시겠지만 철로 돼 있고 바깥쪽은 산소가 많고. 그래서 요 세 개가 시험에 잘 나오면 굉장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주는 이제 생략할게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죠. 지구는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 산소예요. 지각, 땅을 말해요. 땅. 순수한 땅만 말하면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 규소예요. 그래서 규산염을 이룬다. 이게 광물의 기본 단위가 되겠고요. 규산염 사면체라고 하고, 생물 같은 경우는 산소와 다음에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탄소예요. 그래서 탄소를 중심으로 결합된 탄소화물을 생명체의 기본 단위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뒤에서 배울 내용이니까 미리 한번 이렇게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4페이지에 지구와 생명체 구성 성분의 유래 탐구하기는 문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별의 진화, 원소의 생성도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 집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6페이지에 이제 문제 한번 안 풀었죠? 풀었니? 쉽지 않나? 네, 그럼 풀어볼게요. 자, 1번. 초기 우주에서 가령 풀었지? 네. 성운의 형성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 쭉 한번 읽어볼게요. 빅뱅이 일어난 후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면서 온도는 점점 낮아지죠. 수소와 헬륨은 우주 전역에 존재했었지만 완전히 균일하게 분포하진 않았었고요. 특히 온도가 낮고 밀도가 큰 곳은 다른 곳보다 중력이 우세하게 작용하겠죠. 온도가 높고 밀도가 작으면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계속해서 충돌하고 날아가고 막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도가 낮아진 지역이 중력 수축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서로 간에 만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밀도가 큰 곳이 아무래도 당연히 중력 수축이 크겠죠. 중력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많은 양의 수소와 헬륨을 끌어당겨서 성운을 형성한다 되고요. 우주의 형성 원리 중에 하나가 중력 수축이라는 그 용어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 별의 탄생과 온소의 생성에 대한 설명이고요.
성운 내부의 밀도가 작은 곳이 아니라 큰 곳이 되겠으니까 틀렸고요. 원시별 내부의 온도가 1000만 켈빈 이상으로 높아지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제 별이 탄생한다. 이제 온도까지는 기억 안 해도 되겠지만 원시별 그다음에 별이 탄생된다. 주계열성으로 진화한다까지 기억해 주시고 니은 맞고요. 질량이 태양 정도인 별이에요. 그러면은 핵융합 반응에 의해 철이 아니라 탄소까지죠. 그리고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들이 철까지 생성되는 거죠. 2번에 1번 되겠고요. 3번은 넘어가고 4번도 넘어갈게요.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5번 주 계열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어요. 중심부에서는 헬륨 원자핵이 생성된다. 네, 수소 헬륨이 수소 원자 반응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끝나면 이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겠죠. 2번 중력 수축으로 별의 크기는 계속 작아진다 돼 있는데요. 주계열성은 이제 결국에는 커지면서 터진다고 했잖아. 틀렸고요. 중력 수축에 한계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번 중심 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맞죠?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는 거고요. 내부 압력과 이제 중력이 평형으로 되는데요. 중력 수축으로 인한 중력 잡아당기는 힘이고요. 내부 압력은요 기체가 팽창하려서 밖으로 퍼져나가는 힘이었잖아요. 그렇지? 중력과 내부 압력이 일치해서 별이 일정한 광도와 크기를 낼 수 있다고 했었어요. 5번에 2번 되겠고요. 6번에 요거는 뭐 태양과 비슷한 별이니까 이제 탄소까지 되는 거죠. 이 별은 태양보다 크기가 크다가 되는데요. 태양과 비슷한데 잠깐만. 아마 이제 세 계층으로 나눠져 있어서 탄소까지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지금 태양보다 조금 크다라고 이제 기억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기억은 그런 것 같고요. 지금 왜냐면 태양은 아직은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한참 계속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있으니까, 그지? 그런데 지금 6번 같은 경우는 아마 적색 거성 단계로 넘어가서 아마 지금 이제 기억이 맞는 걸로 되는 것 같아요. 이 별은 태양보다 크기가 크다는 게 알겠죠? 자, 니은 A는 주로 철로 이루어져 있다 되는데 탄소가 되겠고요. D가 시간이 지나면 A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된다는 아니죠. 이제 질량이 태양까지니까, 태양과 비슷하니까. 그래서 6번에 1번 되겠고요. 7번 같은 경우는 태양보다 한 10배 정도 큰 별을 말하는 거고 A는 이제 철까지 가는 거죠. A는 철이다. 1번 맞고요. 2번 중심으로 갈수록 무거운 원소가 분포하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한 10배 정도 되는 별이고요. 이 별이 지나면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이제 일생을 마감하게 되고요. 이 별은 중심 수축을 통해서 폭발해서 행성상승되는데 행성상승은 적색 거성이 터질 때의 얘기고 초신성 폭발을 하죠. 그래서 7번에 답은 5번 되겠고요. 자, 8번처럼 이제 폭발하는 걸 초신성 폭발이라고 해요. 성운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 초신성 폭발의 잔해이다. 기억 맞고요. 개성운에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존재한다. 돼 있는데요. 뭐 잘 모르겠지만 개성운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여기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존재한대요. 자, 이거는 맞는 건데 이제 개성운이 초신성 폭발에 의해 생긴 성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디귿 태양의 진화 마지막 단계라는데 이거는 태양보다 큰 별이죠. 그러니까 기억하고 니은만 맞아요. 가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의 내부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원소, 무거운 것들 찾으시면 되고요. 철, 그다음에 탄소도 만들 수 있죠. 그리고 산소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헬륨까지. 기본적으로 수소, 헬륨부터 탄소까지는 기본적으로 만들고 그 이후에 철까지 무거운 원소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하고 그다음에 니은하고 비읍 같은 납이나 우라늄, 금, 구리 같은 경우는요. 초신성 폭발 이후에 고온의 에너지에 의해서 다시 합쳐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무거운 원소들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9번에 가는 가다라마, 나는 나바가 되겠고요. 10번 원소의 생성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돼 있어요. 자, 수소는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건 아니고 수소에 의해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헬륨이 생성되는 거죠. 탄소보다 무거운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 생성될 수 있죠. 태양보다 무거우면.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은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되었다 돼 있는데요. 요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헬륨 원자핵은 3분이고 헬륨 원자핵은 38만 년 후고, 그치? 그래서 빅뱅 이후에 생성된 거죠. 정확하게는.
우주에 존재하는 헬륨은 대부분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성된 게 아니라 빅뱅 이후에 생성된 거고요. 질량이 태양보다 훨씬 큰 별의 내부에서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 아니 철까지 생성되고 다시 금은, 구리, 납 이런 애들은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10번에 4번도 틀렸고요. 5번에 별의 중심부 온도가 높을수록 무거운 원소의 핵융합 반응이 잘 일어난다. 그렇죠? 11번 같은 경우는요, 이제 다 가 나가 되겠고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중심부에서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어. 그 다음에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작은 별이 된다. 네, 탄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작은 별, 이게 백색 외성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11번에 다가 나가 되겠고요. 12번 태양계 형성 과정이고요. 중심부는 계속해서 수축하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원반 모양으로 회전한다. 기본이죠. 자, 태양계 성운이 수축해서 중심부에 원시 태양이 형성되었다. 맞고요. 원시 태양은 계속해서 수축해서 스스로 빛을 내는 단계에 들어가죠. 맞고요. 태양계 성운의 원반 가장자리에서는요, 가스와 먼지가 뭉친 미행성체. 그 다음에 이런 미행성체들이 충돌을 해서 원시 행성이죠. 자, 태양에서 먼 곳에는 주로 기체, 왜냐면 강렬한 태양풍 때문에 밀려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수증기가 얼음을 해기로 중심으로 해서 뭉쳐서 기체형 행성이 된다고 했고요. 답은 5번이죠. 지구형 행성은 목성 행성보다 가벼운이랑 무거운이 되겠지. 그래서 두 번째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머릿속에서 이제 정리가 되죠. 13번 태양계 형성 과정이고요. 가 성운들이 뭉치는 걸 보여주고요. 나는 이제 원시 원반을 보여주는 거고요. 다는 이제 태양계가 형성된 거야. 가는요, 우리 원안에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가스 성운들이 형성된다고 했죠. 기억 맞고요. 가에서 낮쪽으로 갈수록 중심부 온도는 점점 중심부 온도는 높아지겠죠. 그치? 네, 우주 온도는 낮아지겠지만요. 중심부 온도가 높아지니까 점점 왜? 계속해서 뭔가들 뭉치고 있잖아.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력이 가해지니까 온도는 올라가겠죠. 당연하게. 그러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주변을 계속해서 결합을 시키는 거지. 얘는 그래서 틀렸고요. 디귿 다에서는요, 태양과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있는 행성들은 목성형이 되었죠. 13번에 1번 되겠고요. 원시 지구의 형성과 진화가 돼 있어요. 자, 1번 원시 지각은 대부분 마그마가 굳어진 거죠. 자, 2번 원시 지구는 미행성체의 충돌을 통해서 원시 행성이 된 거죠. 원시 지구가 형성될 당시의 대기에는 산소가 없었죠. 네. 다시 정리하지만요, 수증기가 가장 많았고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같은 가벼운 원소들이 기본이 돼서 원시 효과로 대기를 형성하였다고 그랬죠. 14번에 3번 되겠고요. 마그마 바다 상태에서 이제 무거운 것들은 가라앉고 가벼운 것들은 뜨면서 핵과 맨틀이 분리되었고요. 원시 바다가 형성된 이후에는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하죠. 14번에 3번 되겠고요. 자, 15번 우주, 지구,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 이제 아까 했었죠. 우주는 수소, 헬륨이 74, 24니까 약 3대 1이 되겠고요. 우리 기억하나요? 개수비는 12대 1에서 수소, 헬륨이 원래 14대 1의 비율로 있었죠. 그치? 왜? 14대 2가 됐죠. 처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빅뱅 이후에 처음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서로 간에 전환될 수 있다고 했지. 온도가 높으니까 양성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중성자가 됐다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양성자가 이거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1대1이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서 양성자가 10의 마이너스 6승초 후에는 양성자가 생성됐다고 그랬잖아요. 양성자가 7대1의 비율로 됐었어. 그래서 얘를 비율로 정리하면 14대 1이 됐고요. 14대 2에서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얘가 12대 1이 됐었고요. 그래서 수소와 헬륨 원자핵이 12대 1의 개수비가 됐고요. 이게 개수비야. 질량비로 따지면 얘가 4개짜리, 얘는 1짜리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니 3대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원자핵의 비율 개수비가 12대 1이 되겠고요. 질량비는 3대 1. 이 숫자 잘 기억해 두세요. 개수비는 12대 1, 질량비는 3대 1. 두 번째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죠? 그래서 우주의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현재 3대 1이 된 거고요. 지구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이제 지구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건 철이에요. 철. 의외로 우리가 못 느끼고 있지만 지구 중심부로 갈수록 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쪽으로 갈수록 부피가 되게 크잖아요. 멘틀은
멘틀부터 시작해서 핵까지가 부피가 대부분이잖아요. 지각은 거의 부피를 차지하지 않아 지구에서는. 그래서 니은 지구 전체에서 가장 풍부한 원소는 규소가 아니라 철이다 고쳐줘야 되고요.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원소는요 대부분 지구가 탄생한 이후에 생성되었다 돼 있는데요. 이건 산소니까 지구가 탄생한 이후라기 아니고요. 나중에 생명체가 탄생한 이유가 되겠죠. 고쳐줘야겠지. 그치? 그래서 니은티가 틀렸고 15번의 기억이 정답입니다. 자, 16번은요. 우주의 역사를 순서 없이 나타낼 것이다 됐고요. 어쨌거나 라는 제일 마지막이네요. 지구에서 최초의 생명체 탄생이니까 그지? 그리고 초신성 폭발이 처음이다. 나, 그 다음에 원시 태양, 미안, 최초의 헬륨 원자가 있군요. 다나가라가 되겠네, 그지? 다나가라, 네, 다나가라 기억되겠고요. 자, 최초의 초신성 폭발 라를 보시면요, 철보다 무거운 원소가 생성되죠. 다시 금은, 구리, 납, 우라늄 얘네들 있죠. 무거운 원소들 얘네는 초신성 폭발로 형성된다. 초거성 단계까지는 탄소, 그 다음에 규소 이런 애들을 거쳐서 철까지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니은도 맞고요. 디귿 라의 생명체는 지구 최초의 생명체. 네,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환경에서 탄생한다. 바다가 형성되면서 이제 자외선을 막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물이 있는 환경에서 산소와 수소 이런 걸 가지고 탄소를 가지고 생명체가 형성되고 산소를 배출하면서 대기가 형성되면서 산소형 대기가 오존층을 만들고 그러면서 점점점 육지로 진화하게 되었다라는 거였고요. 17 넘어가고요. 18번 우리 은하 지구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원소 두 가지 되는데요. 수소와 헬륨은 우주가 되겠고 나는 산소와 탄소니까 이거는 생명체가 되겠고요. A와 산소가 되어 있는데 달을 보시면요. 다의 A는 철이다 되어 있는데 이건 지구가 되니까 철이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맞고요. 기억 우리 은하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 주요한 원소 수소 헬륨 되겠다. 기억 디귿 맞고요. 나는 초신성 폭발 과정이 생성되었다. 아니죠. 그래서 18번에 3번. 자 1등급 볼게요. 가는 태양의 질량이고요. 나는 태양보다 질량이 큰 경우가 되겠죠. 가가 나보다 큰 값을 갖는 거 돼 있는데요. 질량 아니고 중심부 온도도 아닐 거고요. 주계열성의 수명 돼 있는데요. 디귿은 맞아요. 일반적으로 질량이 크면 클수록 주계열성의 수명이 짧다고요. 왜냐면은 에너지 폭발이 크니까 그만큼 나이를 빨리 갉아먹겠죠. 그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디귿만 맞습니다. 2번 태양계 성운 형성, 원시 원반 형성, 미행성체 형성, 원시 행성. 이건 이제 지구나 행성이 만들어지는 단계가 되겠고요. 가에서 나가 될수록 성운이 수축하면서 회전 속도가 느려졌다는데 성운이 수축되면서 점점 회전이 빨라져요. 그러면서 점점 밀도가 커지게 되고 점점 굳어져 가겠지. 그치?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다의 미행성체는 주로 원반에서 형성되었다. 그죠? 원반 가장자리에서 미행성체들이 충돌해서 원시 행성이 형성되었고요. 라의 원시 행성은 공전 방향이 태양의 자전 방향과 같다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맞죠? 반시계 방향 혹은 서에서 동쪽. 이번에 4번 되어 있고요. 참고로 태양계를 비롯한 천체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참 신기하게도 원자를 돌고 있는 전자들도 전자들도요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를 기본형으로 하고 또 반시계 방향으로도 반시계와 시계 방향으로 가는 애가 반반씩 존재하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애들이 기본형으로 존재를 해요. 원자를 도는 전자들. 전자들이 이렇게 돌거든요. 한번 그림은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되어 있고요. 이제 미행성체 충돌, 마그마 바다 형성, 원시지가 형성, 원시 바다 형성 되겠고요. 가의 미행성체에는 기체 성분이 풍부하다 되어 있는데요. 가스나 먼지, 암석 이런 것들이 이제 들러붙는 건데, 그지? 기체 성분은 이제 목성형에 해당되겠고요. 2번 가에서 나해로 갈수록 원시지구의 질량은 증가하겠죠. 점점 커지니까. 나에서 가로 갈수록요. 핵과 멘틀이 이제 분리되겠죠. 마그마 바다에 형성된 상태에서 점점 핵과 멘틀이 분리되겠죠. 무거운 건 가라앉고 가벼운 건 뜨니까. 그래서 3번에 3번 맞고요. 다에서 라로 갈수록 이 아니라 라 이후에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되는 거니까 4번 틀렸고요. 라의 원시 바다는 현재의 바다보다 염분이 높았다 되는데요. 염분이 낮아요. 순수한 거의 물의 상태고요. 이제 염분이 높다는 건요. 대기 성분하고 지각 성분에서 뭔가가 이제 녹아 들어오는 건데 특히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화산 폭발이거든요. 화산 폭발에 의해서 지구 내부에 있던 여러 가지 무기 염료들이 대기를 통해 가지고 올라갔다가 이제 비와 함께 바다로 내려오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지각이 제대로 형성된 이후에요. 3번에서 한 번 더 있고요. 자, 가와는 각각 우주와 지구라고 생각했어요. 가는 이제 딱 봐도 헬륨과 수소니까 수소와 헬륨이니까 네, 우주가 되겠고 A는 수소죠. 나는 지구고요. 철 다음에 가장 많은 건 산소죠. A는 수소, B는 산소가 되겠어요. 기억. 가의 A는 수소는 대부분 초기 우주에서 만들어졌다 맞고요. 나의 B 산소는요 초신성 폭발 아니고 D가 태양을 우주하는 주요 원소의 질량비는 가보다 나에 가까울 것이다 돼 있는데요. 이제 가가 뭐 당연히 맞겠죠. 4번에 1번이고요. 수소와 헬륨은 우주를 구성하는 성분 중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지구와 생명체는 상대적으로 적게 분포하다 돼 있는데요. 그 까닭을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과 관련지어 설명하시게 돼 있는데요. 우리 원시지구를 형성하는 미행성체의 충돌은요 주로 무거운 금속과 암석 성분이 부딪힌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행성체의 주요 성분은 대부분 무거운 금속과 암석 성분이다 붙여주시면 되겠죠. 네, 수능 문제는 나중에 우리 이제 문제를 다시 한번 정리할 때 풀도록 하고요. 쭉 넘겨주시고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수능을 통합으로 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수능 문제가. 그래서 지금 시중에는 통합과학으로 된 수능 문제들은 아직은 없는데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기출 문제는 사실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은 학력 평가와 모의고사 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수능형 문제를 접하게 되겠지. 자, 84페이지 이제 원소의 주기성을 볼 텐데요. 우리 조금만 쉬었다가 벌써 55분이라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